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방 캠핑카에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 리뷰할 차량은 바로 제 뒤에 있는 아비크 560이라는 차량입니다. 제가 코방 캠핑카를 방문한 이유는 이번에 킨텍스에서 열렸던 캠핑카 전시회에서 코방 캠핑카에서 적어놓은 한 가지 문구를 상당히 인상 깊게 봐서 그런데요. 그 문구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져야 하는 것들, 그 기술과 단연간의 차량 제작 노하우를 담아 이 한 줄이 저한테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제가 많은 캠핑카들을 리뷰를 하지만 정말 기본기에 충실한 차들이 사용하기에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기를 강조하는 한 줄 때문에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술이 담겨져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지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코방 캠핑카와 관련된 것인데요. 코방 캠핑카는 기아 출신 연구원이신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1999년에 창업하신 광일산업이라는 차량 부품 제조사에서 현재 레저 관련 차량을 만드는 코방 캠핑카로 따로 분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차량을 만들어 온 기간이 23년 정도 되고, 또 카라반테일에 지정을 했을 뿐더러 예전에 카라반테일의 로드십 제품도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쌓여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3D CAD와 CA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고, 또 자체적으로 오축 CNC 가공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 뿐더러 클래스 B 차량을 제작할 때는 또 3D 스캐너로 차체 내부를 스캔한 이후에 또 제작을 할 만큼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코방 캠핑카는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전 부분을 직접 하는 것과 외주를 주는 것과는 분명한 품질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강조드릴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비크 560의 가격과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을 말씀드리면 아비크 560의 가격은 6,490만 원이고요. 여기에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하게 되면 대략 6,8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팩을 더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 팩의 가격은 380만 원 정도 되는데, 프리미엄 팩에는 베레어 2400이라는 루프형 에어컨이 들어가게 되고요. 인산철 배터리가 300Ah에서 600Ah로 확장되게 되고, 인버터 용량이 2kW에서 3kW로 확장되고, 그리고 차량 키로 캐빈 쪽 문을 열 수 있는 전자식 출입문도도 제공이 되게 되고, 외부 샤워기도 제공되게 됩니다. 에어컨 없이 생활하시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넣으셔야 되는 패키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도 또한 상당히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과 그리고 프리미엄 팩까지 더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7,18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시면 거의 풀 패키지로 되어 있는 아비크 560을 구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비크 560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 자체의 길이가 5.6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컴팩트하게 만든다고 해도 폭 자체가 너무 넓어버리면 주차 공간에 주차했을 때 불편할 수 있는데, 폭 자체를 2m 미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차를 하시거나 할 때도 불편하지 않게 하실 수 있고, 폭을 줄여서 실내도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 실내를 봤을 때 구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연장 모델들을 살펴보실 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연장 모델들은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이런 차량들일수록 들어가는 소재의 고급감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 설명을 드리면 상단에 벙커베드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코방 캠핑카에서는 주행 중의 안정성을 위해서 날렵한 형상으로 항상 벙커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앞쪽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2채널과 4채널의 블랙박스를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확장형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휠은 15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를 이렇게 열었을 때 높이가 40cm 정도 되는데요. 안쪽으로 손잡이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내리시는 데는 불편함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 있는 수납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연장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납함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형 수납함이 있는데 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납함 공간을 보시면 상당히 가로가 넓고 폭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가지 캠핑용 짐들 수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조명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와이어가 마련돼 있어서 여기를 또 테이블처럼 또 쓰실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납함 안쪽으로 보시면 구멍이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 공간은 긴 짐들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비코 560은 청수통 확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청수통 확장을 하게 되면 뒤쪽 공간에 청수통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저 공간을 긴 짐들을 실는 용도로는 쓰실 수 없게 될 텐데요. 현재 나와 있는 기본 수납함 자체가 길고 넓은 수납함이기 때문에 캠핑용 짐들을 많이 수납하시는 게 아니라면 충분한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수통 확장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하실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출입문 쪽 살펴보겠습니다. 출입문은 보시면 출입문까지 높이가 약간 높은 편인데요. 47cm 정도 됩니다. 현재 스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스텝은 수동 스텝을 옵션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옵션 가격이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아이들도 오르내리기에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왜 옵션으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기본 가격에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금도 올라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옵션으로 빠져 있는 거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문에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 잡고 오르내리시면 좀 더 안정감 있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프리미엄 팩에서 설명드렸던 전자식 출입문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프리미엄 팩을 적용하셨을 때는 차량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차량 키와 연동돼서 사용된다고 하면 키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휴지통이 마련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출입구 쪽으로는 이렇게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밑부분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저녁에 출입하실 때 어둡지 않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세심하게 잘 배려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옆쪽으로는 이렇게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열어보시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신발장입니다. 이 신발장 깊이 자체가 275cm 정도 되는데요. 제 신발이 275cm 정도 돼서 한번 넣어보면 좀 빡빡하긴 하지만 이렇게 잠그는데 문제가 없고, 이렇게 가로로 넣는다고 했을 때는 더 큰 사이즈의 신발들도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3인이나 4인 가족 신발 수납하시기에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입구 쪽에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고 큰 사이즈의 신발장이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문 옆쪽으로 보시면 외부 샤워기가 여기 마련되어 있는데요. 커넥터 타입이라서 동파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고, 이 역시도 380만 원 프리미엄 팩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비코 560에는 이렇게 고화중 아웃트리거가 기본 장착되게 됩니다. 아웃트리거를 내리고 있으시면 차량의 꿀렁임을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장착된다는 부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상단으로는 피안마사의 3.5m 어닝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LED 바도 같이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어닝의 폭은 2.5m 정도 돼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뒤쪽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아비코 560에는 하부 보강 옵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130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하시면 쇼바라든지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뒤쪽에 하중이 많이 실리시는 것들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그런 옵션도 적용 가능하십니다. 차량의 후면부 쪽 살펴보면 침실 쪽에 창이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위쪽으로 보시면 상시 후방 카메라가 기본 제공되게 되고 안쪽에 모니터가 있어서 운행 중에 뒤를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또 주차 센서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후진하실 때 또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 한번 살펴보면 가장 뒤쪽에는 카세트 토일렛 마련되어 있는데요. 독일의 플루캠프사의 제품이고 17리터 용량의 카세트 토일렛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전 인입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전 인입구를 살펴본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비코 560에는 인산철 배터리 300Ah가 제공되게 되고 순수정연파 2kW 인버터가 제공되고요. 태양광 판넬 300W, 그리고 MPPT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드릴 주행 충전기인 레드아크에 포함이 되어 있고, 주행 충전기는 레드아크에 50A 용량이 들어가게 되고요. 한전 충전은 60A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관련 부분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주행 충전기 레드아크입니다. 레드아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터리의 상태를 체크할 뿐더러 온도까지 감안해서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 자체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차량의 얼터네이터도 보호해 줄 수 있는 타입이고, 배터리에 전류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주고 또 완충까지도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주행 충전기입니다. 이 부분은 배터리를 보호하고 차량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레드아크에서 늘 아쉬운 부분은 주행 충전의 용량 자체가 50A 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후방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레드아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100A까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0A의 레드아크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옵션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비용 자체도 80만 원대의 가격이기 때문에 고가의 배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주행 충전기에 그 정도 금액을 추가하시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청수주 입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잠금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차량에 적용된 물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수통은 100리터 용량이 제공되게 되고요. 오수통 용량은 80리터, 그리고 카세트 토일렛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7리터 용량이 제공되게 됩니다. 청수통 용량은 200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하신데요. 현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비스 도어가 있어서 물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긴 짐들을 넣으실 수 있는 입구가 여기 마련되어 있는데요. 청수통 확장을 하시게 되면 이 도어가 사라지게 되고 안쪽으로 물통이 확장되게 되면서 200리터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사라지고 긴 짐은 못 넣게 된다고 할지라도 청수통 용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수납 공간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수통 확장은 고려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확장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으로는 이렇게 차량 연료 주입구와 이렇게 요소수 주입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내부에 적용되어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가구들을 보시면 HPN 가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프레셔 멜라민이라고 해서 고가의 가구에 많이 쓰이는 판넬인데요. 지난번 타이푼 모빌에서도 사용했던 판넬입니다. HPN 같은 경우에는 긁힘에 강하기 때문에 좋은 자재의 가구가 쓰인 것은 확실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현장 차량들 같은 경우에 실내 자체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차량 전체를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좀 밝은 색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내 가구에 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숏옵 셔버가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 경첩들도 좋은 걸 써서 이렇게 닫았을 때 부드럽게 닫히고 소리 없이 닫힌다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보다 고가의 차량들도 리뷰했을 때 스프링이 달린 경첩을 쓴다든지 해서 소음이 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차이를 주기 때문에 미현장 캠핑카가 대부분 안쪽이 비슷하지만 고급스러운 자재들을 쓰고 또 사용할 때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호반 캠핑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내에 있어서는 이런 가구의 만족도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실내 레이아웃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공간은 아무래도 U자형 소파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변형 침대로도 활용될 수 있고, 앞쪽으로 벙커베드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슈퍼 싱글보다 큰 사이즈의 벙커베드라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량의 뒤쪽으로는 주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마련되어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전체적으로 미현장의 대표적인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U자형 소파인데요. 길이가 180cm 정도 되고 이 공간이 160cm 정도 되는 소파라서 상당히 넓은 사이즈의 소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파의 두께 자체가 10cm 정도 돼서 쿠션감 자체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양쪽에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의 길이는 47cm 정도 되는데요. 앉았을 때 허벅지까지 많이 받쳐줘서 편한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쪽은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 길이가 40cm 정도 돼서 이 부분을 앉았을 땐 약간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코너 쪽으로는 이렇게 각도를 줘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셨다고 하고요. 이쪽에 있는 코너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TV를 볼 때 상당히 편하게 볼 수 있는 자세라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앉아봤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을 보여주는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성인 5명, 6명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고, 길이가 5.6m 정도밖에 안 되는 차량에서 이 정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테이블이라서 전체 둘러앉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는데, 개인적으로 테이블의 상판 자체가 약간 전체적인 화사한 느낌과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흰색으로 바뀌든지 조금 더 고급감 있는 소재로 바뀌게 되면 전체적 디자인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테이블이 상당히 변환이 쉽게 돼 있어서 이렇게 당겨서 내리게 되면 낮추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침대 변환 하시거나 할 때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총 5인 탑승이 가능한데 앞쪽에 3분이 타실 수 있고 뒤쪽에 2인 탑승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차량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2점식 벨트로 뒤보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포텀 미현장 캠핑카들의 좌석 구조상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쿠션을 제거해 주게 되면 이렇게 앞쪽으로 워크스루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이쪽에 이렇게 가림막이 제공되게 되어 있어서 앞쪽으로부터 오는 냉기도 막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잘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비코 560에는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처음 보여드릴 것은 이 부분을 들어서 올려주시고 함께 제공되는 이 쿠션을 여기 끼워주시면 전체 침대 변환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쿠션들을
이렇게 치워주시게 되면 성인 남성 한 명이 이렇게 누웠을 때도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전체 침대를 변환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고, 한 명은 누워 쉬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또 앉아서 테이블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한 명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전체 침대로 확장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좀 전과 같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 두고 상당히 간단하게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침대 변환을 해주시게 되면 전체 사이즈가 킹 사이즈 베드보다 더 큰 사이즈의 공간이라서, 제가 한번 누워봤을 때 양쪽으로 성인들이 누워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공간이라서 성인 남성 3명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이런 침대 변환 자체는 침대 변환이 번거롭거나 침대 자체에 그런 유격이 있어서 등 배김이 있다거나 하면 불편할 수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0cm 정도 되는 쿠션이라서 누웠을 때도 편안한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음새가 매끈하게 돼 있어서 누웠을 때 큰 불편함이 없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좋게 느껴집니다. 거실 상단 수납함은 양쪽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각각 3칸씩 있어서 총 6칸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깊이 자체도 넓고 높은 편이라 가지고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거실의 양쪽으로는 이렇게 파이오니어 스피커 마련되어 있는데, 이 파이오니어 스피커가 소니의 오디오 플레이어랑 연결이 돼 있어서 TV의 소리를 파이오니어 스피커로 들을 수 있고 음악도 감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래쪽으로는 12V C가잭 단자가 마련되어 있는데 시가잭 단자 밑으로 물품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12V C가잭으로 뭔가 충전하거나 할 때 올려놓을 만한 공간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하게 잘 설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 공간은 TV 마련되어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LG의 루멘 TV 27인치 스마트 TV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TV라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 바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벙커베드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벙커베드 공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벙커베드의 높이인데요, 지금 높이가 6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공간은 사실 아니고 누웠을 때 답답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누워봤을 때 위쪽으로 공간 자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주지 않습니다. 제가 누워봤을 때 40cm 때는 정말 답답했었는데 60cm 정도라서 한 명 정도 여유롭게 누워있기는 좋아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안전네트가 현재 고려되어 있지 않은데 옵션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놀거나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전네트 고려하시는 게 분명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폭 자체가 한 130cm 정도 되기 때문에 성인 남성 한 명과 아이 한 명 정도 눕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고요. 쿠션 자체는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인조가죽 느낌의 커버로 잘 마감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쪽에 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개방감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코방 캠핑카에서 주행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크게 고려하시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상단에는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독서 등 마련되어 있고요, 220V 단자, 12V C가잭 단자도 마련되어 있어서 벙커베드 공간에 필요한 전자기기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비코 560에 적용되어 있는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프리미엄 패키지 적용하셨을 때 제공되는 에어컨이고 베레어 2400이라는 모델입니다. 모델명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2.4kW의 냉방 용량을 제공하고 있고요, 난방도 가능한 제품인데 난방 용량도 2.4kW로 동일한 제품입니다. 차량 전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냉방 용량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난방도 같이 제공되는 부분도 에바스펙과 함께 사용하게 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또 난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좋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에 적용된 난방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비코 660에는 에바스펙의 D5가 제공되게 되는데, D5 같은 경우에는 온풍, 그리고 바닥 난방, 그리고 온수까지 모두 제공이 되게 되는 제품이고요, 용량이 5.5kW나 되기 때문에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큰 난방 용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송풍구가 2개가 제공이 되게 되는데, 주방 아래쪽으로 보시면 메인 토출구가 여기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코방 캠핑카에서 여러 위치에 송풍구를 두는 것들을 고려하셨는데, 주방 아래쪽에서 앞쪽으로 쏴주는 게 거실 쪽 침대 변환을 했을 때나 벙커베드 주무시는 분들이나 온풍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어서 이 위치를 적용하셨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송풍구는 화장실에 변기 앞쪽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송풍구 커버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난방이 안쪽으로 나오게 돼서 샤워하시거나 볼일 보실 때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이 템버도어 있는 쪽에 있어서 템버도어를
이렇게 열게 되면 자동적으로 온풍이 막히게 돼서 열어놓는 동안에는 온풍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이렇게 온풍구가 닫힌 상태에서는 거실 쪽, 메인 송풍구 쪽에 난방이 모두 다 나오기 때문에 거실 쪽을 좀 더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 공간 살펴보면 차량 뒤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차량 전체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의 주방 공간이라고 보이고, 위쪽이 대리석 마감되어 있는 부분 좋아 보이고요. 좁은 주방 공간을 사용할 때 이런 덮개가 있으면 여기를 또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또 싱크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싱크볼 덮개를 한번 열어보면 싱크볼 마련되어 있는데요. 깊이 자체가 깊어서 물 많이 안 튈 것 같은 부분 좋아 보입니다. 싱크볼 앞쪽으로 보시면 유럽형 창 마련되어 있는데요. 설거지 하시면서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창이 바로 뒤쪽으로 있어서 밖에 보시면서 설거지 하시거나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환기하시기에도 분명히 유용한 부분이고요. 이쪽으로는 작은 수납함들 마련되어 있는데 약간의 턱이 져 있는 상태에서 수납함들이 있어서 물건 넣어 두셨을 때 넘어오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잘 설계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청수통, 오스통 게이지 있고, 에바스피커 컨트롤러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 난방과 온풍 관련된 부분들도 버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220V 단자, 12V 시가책 단자 있어서 가전기기들 사용하실 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상부에도 이렇게 두 개의 수납장 마련되어 있는데요. 곳곳에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수납함들 마련해 둔 것은 작은 차체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단에는 SK매직의 20L 전자레인지 마련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부로는 맥스팬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되어 있어서 요리하실 때 냄새나거나 하는 것도 바로 빼실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맥스팬 잘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방 하부 쪽으로 수납함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싱크볼 공간 때문에 약간 간섭이 있긴 하지만 큰 짐들도 수납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수납장에는 이렇게 커틀러리 같은 거 수납하실 수 있도록 서랍함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 수납 공간 열어보면 2단으로 나눠져 있는 수납함인데 이 안쪽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큰 짐들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국내 아쿠아 150L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단이 냉장 공간이고 하단이 냉동 공간인데 90L, 60L에서 총 150L 용량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한 DC 냉장고라는 것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냉장고 상단으로는 수납함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깊은 사이즈의 수납함이고 등도 마련되어 있어서 작은 사이즈의 차체지만 수납 공간 충분해 보입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에는 탭버도어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공간 활용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고 크기에 있어서도 강하기 때문에 잘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이 작은 차체에 비해 상당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안쪽으로 지금 세면대를 제거를 해놨기 때문에 샤워기 공간과 그리고 화장실 공간만 있어서 씻기에 상당히 좋아 보이고, 차량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굳이 세면대를 두는 것보다 바로 옆에 싱크볼이 있어서 저기서 간단한 양치라든지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이렇게 팬이 마련되어 있어서 화장실 및 샤워실 환기시키실 때 좋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등도 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 제일모빌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의 유일한 등이 이 등이라서 아이들은 켜기가 좀 힘들었는데, 아비크 560에는 별도의 LED 등이 안쪽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은 보조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프로캠프사의 17L용량의 카세트 토일렛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이라서 원하시는 각도로 앉아서 놓고 사용하시면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로는 이렇게 수납장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건 같은 거 많이 수납하실 텐데 수건 수납하기에는 부족함 없어 보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220V 단자 마련되어 있어서 드라이 하시거나 이런 거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 반대편으로 거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 하시거나 할 때 거울 보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샤워기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밑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전 마련되어 있어서 샤워기 수전 틀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물 빠질 수 있는 배수구 마련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서 물 빠짐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도 세심하게 잘 고려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부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구 옆쪽으로 컨트롤부 마련되어 있는데요. 컨트롤부 한번 살펴보면 상단으로는 소니의 오디오 플레이어 마련되어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오니어 스피커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배터리 적상기 있고요. 전체 전원 스위치 있고, 조명 관련된 버튼들, 그리고 TV, 어닝, 인버터 물펌프, 난방 오디오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코방 캠핑카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이 직관적이고 좋긴 하지만 요즘에 시대가 계속 터치스크린을 원하고 있고 IoT 관련 부분들도 적용되는 거 원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추후에 나오게 될 코방 캠핑카에
캠핑카의 기안급 차량에서 먼저 IoT 관련된 부분들도 적용될 것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아래급 차량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비크 560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포토 미연장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차량 내에서 차이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함들이 살아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내에 적용되어 있는 가구들의 고급감이 분명히 있고, 사용되어 있는 경첩 그리고 쇼급쇼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행 충전기도 레드아크를 사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신경 썼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거실 공간을 침실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변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쿠션들 사이에 단차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 두꺼운 쿠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누웠을 때 또 편안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아무래도 테이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게 화사하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침실 공간 쪽에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안전 네트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제공되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차량이었고, 옵션을 다 놓고 모든 세금을 넣었을 때 7천만원 초반대 차량에서 공간감이 좋고 좋은 자재들을 사용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량이 궁금하시면 직접 코방 캠핑카에 와보셔서 앉아보시고 또 소재들 만져보시고 하시면 이 차량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분명히 긴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